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매일신문과 함께 가족사랑 건강걷기 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해 지역사회에서 박수갈채를 받은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입니다. 오늘은 광주매일TV가 지역민들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백수 광주지역본부장을 만나 국민건강보험의 이모저모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광주 시민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사랑 건강걷기를 성공적으로 치렀는데요. 네. 건강걷기 대회를 기획하고 또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공단은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 국민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100세 운동, 그거는 이제 전국에 지금 저희들이 한 3,500개 정도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동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점별로 저희들 건강 정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을 집중 관리를 이렇게 해드리는 프로그램, 또는 검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현대인들이 요즘 잘 안 걷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걷고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을 좀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올해로 이제 16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광주 시민 또 전남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만은 또 유관기관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해서 뭐 바르게 걷는 측정이라든지 건강 뭐 측정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해서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만족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에 공단이 국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른바 담배소송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해를 넘기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2일에 제8차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2014년 4월 14일 날 세계 담배 회사를 상대로 537억 담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또 뭐 이제 그런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담배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걸 예견을 하고도 또 진료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예견하고 국민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담배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월 22일 날 제8차 변론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게 이제 소송이 보통 10년 이상씩 갑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지났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민단체 또 학계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그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무적인 것은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하고 외국에 승소했던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해서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잘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담배 소송이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데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조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그 연말정산 보험료, 이게 그 지난 4월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되면서 그 근로자들로부터 이렇게 부담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그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인 것 같은데 가입자들의 이렇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책 그거 없는가요? 예, 사실은 이제 그 해에 보수가 변경되거나 발생되고 이제 보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럼 그때 정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제도가 처음에 시행이 됐었는데 작년에 보수가 많이 오른 것을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실제로 이제 보수를 많이 받았지만 보험료까지 몇십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니까 부담이 가죠. 그래서 최근에 그게 이제 또 언론에서도
보험료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 기사화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올해 1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그때 바로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부터는 그때 신고를 하시면은 바로바로 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과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100인 이상을 시행을 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나가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 중 하나가 간병비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병비를 건강보험 제도에 이렇게 편입시켜서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가 있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게 2014년 2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이제 간병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여기서는 한 16군데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150개 정도가 좀 기관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그거 이제 포괄간호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간호간병 이제 통합 서비스라는 공식 명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럴 때도 그 환자를 통해서 또 방문객들을 통해서 오염이 되고 뭐 이런 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제도는 실질적으로 병동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만은 보호자가 없이 병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 누가 가족 중에 입원해 있으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또 간병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도 지금 한 90% 가까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간호 인력이 좀 문제입니다. 그 간호 인력이 충분히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더 풀어나가면은 충분히 확대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착되면은 이제 뭐 다른 방문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간병하는 분들을 통해서 오염이 되거나 감염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욕창이라든지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의 낙상이라든지 이런 비율도 한 3배 정도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입원한 환자나 보호자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또 수용자들의 이렇게 많은 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자건강보험증 이것 도입을 조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거는 좀 민감하긴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또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환자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병원에 갔던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줘 버린다든지 그 지금 IC 카드로 해서 말하자면 전자보험증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침만 꽂으면 그 사람의 병력이 쫙 나오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의식이 없이 뭐 쓰러지셨다든지 영유아들은 또 자기 의사 표현을 다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C 카드를 도입하면은 개인의 질병 내력이 쫙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병원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병원을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지금은 뭐 복사 해석하고 또 뭐는 또 안 주고 이런 불편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현재 뭐 건강보험증을 이렇게 뭐 빌려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로도 실질적으로 뭐 수치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 연간 수천억 될 겁니다. 남카드를 쓰는 경우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겠냐 이러한 부분에 또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 이제 선진국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런 나라들에서 이미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2중, 3중으로 이렇게 차단을 할 겁니다만은 그런 나라들도 이미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그 ICT 이런 그 의료계를 접목시켜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또 산업계도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그 본인의 질병 이력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합의를 보다 더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각 기업에서는 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이렇게 이바지하는 그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공단, 특히 광주지역본부는 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죠. 저희 공단 임직원이 13,000명 정도 됩니다만 전 직원이 다 이렇게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봉사단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요. 저희는 2014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그 제일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그 거기서 우리가 이제 부스를 설치해서 유족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이제 봉사활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90일 정도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군수 또 전라남 도지사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가 있고요. 작년 7월에는 우리 지역에서 또 그 학예 유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 이제 그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그 영어라든지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통역봉사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알릴 수 있는 부스를 또 설치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아주 좋은 그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이제 광주광역시장님 또 이제 광주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공단에서는 의료 장비를 탑재한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서는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오벽지에 찾아가서 실제로 여기도 이제 전대병원이라든지 초대병원, 하순전대병원 이런 데들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의료진을 꾸려서 갑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진료를 해드리고 오죠. 그래서 그런 거 또는 이제 집수리 봉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능 기부해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저소득 취약계층에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공부방이라는 것을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한 2, 3천만 원 들여서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달 조금씩 냈던 돈 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면은 그거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저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직접 국민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더 확대해서 펼쳐나갈 겁니다. 그런 다양한 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제도는 정말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제도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제 낮은 비용으로 전 국민한테 이제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적정 부담, 그다음에 적정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높여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도를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2011년도부터 한 2, 3년간은 저희들이 베트남에 직접 의료보험 제도를 그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계도 하고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터키라든지 또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도 이제 저희 나라 제도를 우리나라 제도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되고
평생 또 건강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과 함께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건강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김백수 광주지역 본부장으로부터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백수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